10번 갑시다. 파동과 관련한 용어 설명 맞는 거 골라보라 그랬네요. 기억. 횡파인 파동에서 매질이 가장 높이 솟아있는 부분을 파동의 마루라고 얘기를 한다. 딱히 틀리는 말 없습니다. 자, 파동. 매질 입자들이 각자의 평형점 위치에 대해서 주변에 진동하는 모습을 띠고 있을 때 그 진동이 순차적으로 올라간다가 다다다다다다닥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이렇게 진동하는 모습이 보였을 때 그 진동하는 와중에 어느 한순간 딱 사진을 찍어 보면 이와 같은 모양으로 전체적인 파형, 파동의 모습이 보였을 때 가장 높이 솟아있는 부분 마루, 가장 많이 들어간 부분 골,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마루라고 표현한다. 뭐 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마루에서부터 인접한 마루까지의 거리, 여기 마루, 저기 있는 마루 말고 바로 옆에 있는 인접한 마루까지의 거리, 요거를 람다라고 쓰고 파장이라고 읽자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입자가 있는 위치부터 저 녀석이 있는 위치까지의 최단거리, 요거 파장이다 라고 읽자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진폭이라고 하자. 틀린 말이네요. 진폭은 특정 입자의 평형점으로부터 진동을 최대한했을 때 거기까지의 이런 상하 얼마나 멀리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거냐 하는 걸 진폭이다. 평형점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평형점에서부터 골까지의 거리, 이런 거를 진폭이라고 해야지 되니까 지금 파장에 대한 표현을 잘못했네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진동수와 같은 두 파동의 파장이 다를 수도 있냐? 자, 파동 그러면 진동하는 매질 입자들 전부 다 이렇게 쭉 봤을 때 진동하는 전체적인 모양, 그 모양, 마루, 골이 퍼져나가는 속도, 전파 속도 V라 그랬을 때 V, 전파 속도 V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다 라고 나타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만들 파동이 진동수는 똑같은데 하나는 되게 빠르고 하나는 되게 느리게 퍼져나갈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파장값 다를 수도 있죠. 요거는 다른 조건들은, 기타 조건들은 어떻게 주었는지 그런 것들 딱히 제한 건 게 없으니까 같은 매질에서 같은 종류의 파동은 진동수가 같을 때는 파장은 똑같겠다라고 하는 건 가능하지만 다른 조건 제한한 거 없는데 뭐 다르면 이것도 다르면 뭐 이 파장 뭐 달라질 수 있지 뭐 하는 것들에 큰 어려움은 없이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딱히 이거는 여기까지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공식 떠올리고 각각의 결정되는 이유 떠올리면은 어느 정도 빨리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0번이었고요. 13번. 그 앞에 이제 12번 같은 경우도 공식에다 넣어서 확인하면은 바로 알 수 있고요. 12번에서 잠시 파동이 이거 파동의라고 하는 게 맞는데 파동의 종류를 모름으로 알 수 없다 됐고 파동의 종류 상관없이 V는 F람타 전파 속도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다는 항상 맞습니다. 원래. 그래서 12번은 뭐 계산하시면 나오는 거고 13번에서 굴절률이라는 말 나오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자. 전자기파 나는 사용할 때 전자기파를 빛과 동의어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자기파 중에 가시광선만 빛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일단 전자기파 모두 빛과 같은 용어라고 사용하고 싶고요. 그랬을 때 전자기파 또는 빛은 진공 속에서는 약 3억 미터 퍼 세크, 3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 퍼 세크로 전파, 퍼져나간다 라고 했고요. 그런 것이 물 속을 지나가거나 유리 속을 지나가거나 다이아몬드 속을 지나가거나 뭐 이럴 때는 속력이 더 느려진다. V물, V유리, V다이아 이런 속도로 바뀐다, 느려진다 라고 했는데 선생님 빛의 속도가 왜 느려지나요? 광속불변의 원리하면 변함없다면서요. 광속불변의 원리가 그 뜻은 아니다라는 건 설명했습니다. 빛은 진공 중에서 진행을 할 때 어떤 운동 상태인 관찰자가 보더라도 그에 대한 상대 속도는 C값 그대로 보인다라는 게 광속불변의 원리라고 했고
매질이 진공이 아닌 데에서는 더 느려진 상태로 지나가는데 그럴 때 해당하는 매질, 물, 유리, 다이아 이런 것들에서의 속도로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도 C를 나누면 그게 해당한 물질의 굴절률 N 물, 굴절률 N 유리, 다이아의 굴절률 N 다이아 뭐 이런 것들이 계산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자고 그랬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질이 굴절률이 2였었다면 N 값이 2였다면 그거 통과할 때의 빛의 속도는 2분의 C 나올 거니까 진공 중에서의 속도의 절반 속도로 1억 5천만 미터 퍼 세크 정도로 지금 문제에서 빛의 진공 중에서의 속도를 3억 미터 퍼 세크로 하자라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굴절률의 정이 따라가서 계산만 깔짝 해주면은 그럼 충분히 풀 수 있었을 문제 같습니다. 답이 저기 안 나왔어요? 잘못 나왔니? 네, 1번이라고. 아유, 그래서 물어봤어요? 잘못 나왔네? 2번이죠? 그래서 물어봤구나.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얘기하다 보니까 굴절률에 대한 설명 한 번 더 복습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 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물어볼 거라고 생각, 누구나 이 문제 풀어보라 그러면은 까다롭게 생각들 하는데 14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14번 문제. 요거 우리 교재에서도 또 나오는 문제인데 요거 관련해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으로 교재 문제보다 약간 다르게 몇 가지 더 물어보긴 했습니다. 자, 파동을 한번 그려볼 텐데 두 가지 그래프를 파동을 표현하는데 사용을 했어요. 자, 모두 위아래로 진동하는 모습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 그 중에 위에 거는 시간에 대한 입자의 진동 상태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밑에 거는 위치에 대한 전체 파동의 파형 모습 그래프다 이렇게 할게요. 그랬을 때 요 지점을 T1, 요 지점을 X1이라는 지점이라고 하면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요거는 X1 지점에서의 진동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다라고 했고 요건 전체적인 모습 중에서 T1이라는 시각에서의 전체 파동의 모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이고, 저는 이게 뭔 소린지 그래프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보자. 어떤 공간 안에 X0, X1, X2, X3 등등등등등등 좌표로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 있다라고 할 때, 아, 여기가 X1 지점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X0, 뭐 X2, 뭐 X3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특정 지점의 좌표를 임의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동이 나타나서 전파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오른쪽으로 전파되는 파동이었다면은 요런 식으로 아니면은 왼쪽으로 전파되는 파동이었다면은 여기 이쪽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해서 퍼져나가게 되겠다. 그런 파동이 뭐 어떻게든 전파되다가 여기서든 저기서든 전파되다가 이건 아까부터 발생해서 계속 전파되던 파동의 모습 중에 나는 T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게 무슨 뭐 2020년 뭐 1월 25일 0시 0분 그럴 수도 있고 2020년 2월 15일 뭐 2시 30분 뭐 00초 뭐 이럴 수도 있고 쭉 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사진을 T1이라는 어떤 시각 딱 찍어서 사진을 빵 찍어봤더니 그랬더니 그런 T1이라는 시각에서의 파동의 모습은 X1 자리 포함해서 옆에 주변 생긴 것까지 다 그려보니까 요렇게 나왔다고. 잠시 후 옛날에 한참 후 이런 때에는 진동하던 모습이 또 이렇게 바뀌어서 아니면 저쪽으로 한다면 이렇게 바뀌어서 모양이 다시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T1 때는 이렇게 나타나고 특히 X1은 이렇게 돼 있는 지점이에요 라는 것까지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런 모습이고
각각의 지점에서 뭐 x0, x1, x2, x3 지점들은 막 이렇게 진동을 할 텐데 막 이렇게 진동하다 보면은 진동하는 모습이 약간씩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텐데 나는 특히 이 x1이라는 지점 여기만 계속 보겠다. 그랬더니 무슨 뭐 2019년 뭐 10월 31일에는 이랬다가 32일에는 이랬다가 0.1초에는 어땠다가 하는 것들 계속 보다 보니까 얘는 진동을 아까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 x1 지점의 진동은 옛날부터 특정 시각, 나중까지 계속 진동을 할 텐데 그것을 시간에 따라서 쭉 펼쳐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올 텐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게 뭐 2020년 뭐 2월 25일 저녁 7시 50분, 51, 50분, 00초, 01초 쭉 하다가 지금은 T1이라는 시각에서는 진동 중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와중이었으니까 여기 T1이다 라고 표시한 그래프라고. 추가적으로 이런 진동을 하는 X1 이체 입자에 대해서 다시 마루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마루 역할을 하다가 골했다가 마루 될 때까지 이 시간은 주기라고 해야지 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X1이라는 지점의 진동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딴 데 보지 않고 얘의 진동만 살펴본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요러한 두 가지 모양으로 그래프의 X축을 달리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요거는 진동 상황, 이건 전체적인 파형의 모습이라 그랬을 때 이런 파동이 사진이 찍혔다 그랬을 때 어느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가는 와중이었다라고 한다면 잠시 후에 모습을 보면 아주 잠깐 후에는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 있을 거고 왼쪽으로 가던 파동을 T1 시각대 잠깐 사진으로 남겨놨다라고 하면은 잠깐 후에는 흰색에 비해서 약간 마루나 골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 모습을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건데 자 그렇다면은 둘 중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할 것이 맞겠냐 이것만 봐선 모르지만 위에 그림 보니까 그래프상에서 T1 때 요 평형점에 있었던 X1 지점의 입자는 잠시 후에 내려가는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잠시 후엔 내려갈 건데 요거 보면은 흰 거 뭐 T1 시각대 X1 지점 평형점에 있는 거 맞네 그랬는데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었다면은 파란색을 구성하는 일부가 돼 있어야 되니까 내려간 상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파동 자체가 왼쪽으로 가는 와중에 찍힌 사진이었다면 잠시 후에 올라와야지 주변하고 어울려서 노란색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위에 그래프 보니까 잠시 후에 내려오기로 했죠. 그러니까 요거 파란색 그래프 모양이 잠시 후에 파동의 모습이어야지만 되겠다. 그거는 전체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 중인 와중에 찍힌 사진 그와 같은 그래프 표현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파동은 횡파이다. 뭐 큰 문제 없고요. 니은, 디귿 먼저. 파동은 현재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 중이냐? 파란색이 맞다 그랬으니까 플러스 X라는 방향을 진행 방향으로 보는 게 맞겠고요. 파동의 주기가 얼마나 되느냐 그랬을 때 파동의 주기 방금 전에 본 것처럼 파동의 주기자 입자 하나의 진동 주기 요만큼 t라고 그랬는데 요만큼의 시간상 그래프에서의 거리라고 한다면은 주기를 다시 표현하면은 이만큼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여기부터 0부터 여기까지의 그래프적 좌표를 t1이라 그러면은 3분의 2t1만큼이 주기 시간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또 읽을 수도 있겠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한테 하나 더 문제 내볼까요? 이 파동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그 속도는 지금 나온 그래프상 아니면은 자료상의 문자들 이용해서 속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속도 오른쪽으로는 맞고요. 그 속도는 얼마?
속도는 F 람다라고 하거나 T분의 람다, 진동수 곱하기 파장하거나 주기분의 파장해야지 되는 거다 보니까 우리 방금 전에 주기 구했잖아. 주기. 주기 값이 3분의 2 T1 표시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3분의 2 T1 분의 람다 구해야 되는데 같은 방식으로 여기서 보니까 0이라고 하고 좌표의 위치를 그리고 쭉쭉쭉쭉 하다 보니까 여기가 x1 그랬는데 0 좌표부터 x1이라는 그 좌표까지의 거리가 바로 해당 파동의 파장 될 거니까 람다 자리에다가 x1 집어넣으면은 2t1분의 3x1, 2t1분의 3x1이요 해가지고 속도도 또한 t1, x1을 이용해서 또한 표현도 가능하겠다. 뭐 요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말이 좀 어려웠나? 아니에요? 할만해요? 자, 14번 문제 냈다 하면 학생들 많이 헷갈리는 문제고 많이 질문하는 문제고요. 요거 우리 교재에서 연습 문제 중에서 142쪽에 224번 나온 전에 그 번호 안 붙어 있는 연습 문제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 방향 물어보는 걸로 해서 똑같은 문제 나와 있고 몇 가지 추가적인 거 보기를 통해서 물어보는 게 이번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14번이었고요. 16, 20번 넘어갑시다. 16번? 자, 여기서는 파동의 전파 속도에 대한 얘기하면서 20번에서도 또한 물결파의 전파 모습에 대한 얘기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리 파동의 전파 속도 관련한 또는 매질에 대한 특성 얘기하는 그 용어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어떤 파동이 발생했다 싶으면 그 파동은 전파될 때 얘 파형은 어떨까 했을 때 우리가 볼 파동들은 다 이 삼각함수 뭐 탄젠트 함수 이런 거 말고요. 코사인 또는 사인 함수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얘는 파장, 마루, 골, 그래서 얘가 전파되는 속도, 진동하는 진동수와 진폭, 주기 다 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진폭은 뭐 그러려니 하고요. V는 F 람다는 T분의 람다라고 하는 문자 간의 관계식이 언제나 성립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중에서 V값, 파동의 전파 속도라는 것은 매질의 종류와 상태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는데 그랬을 때 파동을 전달시키거나 파동 자체의 모습을 형성하는 것이 또 매질이라고도 하지만 그 파동의 전파 속도를 결정하는 매질이기도 하니까 매질의 표현법을 소한 매질과 밀한 매질로 용어 구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소한 매질과 밀한 매질이라는 것의 구분 의미는 해당하는 파동을 더 빠르게 전파시키는 것이 누구? 소한 매질, 밀한 매질 중에서 더 빠르게 파동을 전파시키는 것이 소한 매질이고요. 너보다는 여기선 더 느려 하는 것을 밀한 매질이라고 용어 구분을 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 소한 매질, 밀한 매질의 판단은 우리 교재에서 나온 요 표대로 좀 따라가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요거는 또한 밀도하고는 상관없는 개념이다. 밀도는 더 크지만 밀하지만 밀한 물질이지만 해당 파동을 전파시키는 속도는 더 빠를 수도 있고 뭐 그럴 때는 밀한 매질이지만 밀한 물질이지만 소한 매질일 수도 있다. 소한 매질이면서 소한 물질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각자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빠르게 가볼까요? 자, 139쪽에 나오는 표 요거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떤 파동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할 물리에서 자주 나오는 파동 4가지가 있는데 4가지는 소리, 음파, 수면을 진동시켜서 퍼져나가는 그 파문, 물결파, 경우에 따라서 수면의 흔들림이다 라고 해서 수면파라고도 하는데 수면파라 그러면은 헷갈리는 말이 있어가지고 나는 잘 안 쓴다 그랬어요. 수면파 뭐?
우리 잘 때 나오는 뇌파 중에 뭐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그래가지고 잘 때 뭐 깊은 잠을 잘 때는 뭐 세타파가 나오고 뭐 세타파 맞나? 뭐 집중했을 때는 알파파가 나오고 뭐 해가지고 뭐 그런다고 하죠. 그 수면 중에 나오는 파하고 헷갈리니까 물결파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렇고 줄을 흔들었을 때 줄의 흔들림이 나타났을 때 그게 전파되는 속도 줄 또는 끈 이런 거 흔들었을 때 나타나는 파동 얘기하고 또한 하나 더 많이 나오는 게 아까도 얘기했었던 전자기파 빛 이런 거 얘기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각각은 어디에서 빠르고 그래서 그것이 소한 매질이고 어디에선 느리냐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미란 매질이냐 소리는 매질의 상에 따라서 급격한 전파 속도 차이가 난다 그랬습니다. 소리는 어디서 느리고 어디서 빠르더라? 기, 액, 고 가면서 얘들이 뭐 입 함부로 벌렸다가 저기까지 침 날라가가지고 감염될까봐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뽕스를 안 하니? 자, 대답은 하면서 공부합시다. 기, 액, 고 갈수록 빨라진다라고 그랬고요. 물결파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면 어디에서 더 빠르고 느리다? 물결파는 해당 물이 깊이가 얼마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깊은 물, 얕은 물 어디서 물결파는 더 빠르게 전파된다? 깊은 물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얕은 물에서는 느리게 전파된다라고 하자. 혹시 요런 거 뭐 외우면 되지만 숙지하고 외우면 되지만 여러분 조금 요거 외우는데 힘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해봐도 괜찮겠습니다. 자,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 물을 담아놓은 수조 바닥면이 있어요. 그랬을 때 물결파라는 것은 이 수면 부분에서 물의 진동 모습이 퍼져나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상대적으로 깊으면 깊을수록 이게 뭔가 수면에서 뭐 요런 게 전파돼 나가는 모습이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바닥은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마찰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랬을 때 수면과 마찰이 일어날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닌데 연상할 땐 최소한 이렇게도 괜찮겠네요. 수면과 마찰이 일어날 바닥이 멀리 있으면 그 마찰의 영향을 덜 받겠다. 빠르게 전파돼 나가겠다. 이게 가까우면은 얘가 뭔가 여기서 이렇게 싹 지나간 애가 바닥에 의해서 마찰을 많이 받겠다. 이런 식으로 연상하면 깊은 물에서가 더 빠르게 전파되겠다라는 거 어느 정도 연상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엉터리 같은 설명이기는 한데 연상할 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여기 나오는 줄에서 줄을 흔들었을 때 그 줄의 흔들림이 전파되는 속도 뭐에서 결정이 된다? 줄의 두 가지를 봐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팽팽한 정도 장력, 또 하나는 원래는 줄의 선밀도라고 해야 되지만 보통은 굵기라고 표현을 많이 한다 그랬습니다. 굵기 같이 봐야 되는데 굵기가 가늘수록 더 빠르게 전파되는 장력이 더 팽팽하고 클수록 더 빨리 되는 전달이 빨리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관련한 공식으로 줄에서 파동의 속도가 전파되는 값은 루트 로분의 t 선밀도 장력 값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공식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 소개는 여기까지는 하지 않고 있다라 그랬습니다. 물리학 원 교과서에서는 전자기파는 진공 중에서 가장 빠르고 공기 중에서 기타 등등 매질의 굴절률에 따라서 요것들이 특별한 원칙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기체, 액체, 고체, 밀도가 크니 작니 뭐 이런 것들, 온도 이런 것들 그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이 물질 자체의 성질, 뭐 유전율과 투자율을 다 봐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요거는 따로 결정합시다. 자, 그래서 139쪽의 표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했고요. 자, 그렇다면 문제집 어디 갔냐? 그렇다면 여기서 물어보는 것과 같이 자, 16번 줄을 흔들었을 때 전파되는 파동은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면 장력이 클수록 빠르게 전파된다. 말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을 했고요. 빛은 기체보다 액체에서 액체보다 고체에서 이런 거 없다 그랬습니다.
얘가 통과하는 매질의 상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속도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랬고, 요거 이상하게 잘못하는 친구들, 뭐 잘못 없죠? 이상하게 잘못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다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디귿. 어떤 파동이란 에너지가 전달되는 한 가지 방식으로서 조건이 동일하다면 진폭이 큰 파동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전파한다. 일반적으로 맞는 표현이에요. 자, 어떤 매질의 특정 부분이 진동한다라는 에너지 현상이 발생하는데 요 입자가 운동 에너지 또는 뭐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동을 할 때 얘만 진동하면 이 입자가 그 에너지를 가지는 건데 그 진동이 전달돼서 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달돼서 얘도 움직인다는 거는 결국 멀리 있는 입자가 에너지를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진동이 저기까지 전달됐다. 그게 가진 에너지가 저기까지 전달됐다라고 해서 에너지 전파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파동에 의한 에너지 전달,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에너지 값이라기보다는 그 초당 전달되는 에너지 밀도가 해당 파동의 진폭과 진동수가 클수록 더 많이 전달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동수도 봐야 되지만 다른 조건 똑같고 진폭이 크다면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가 전달된다 합니다. 요 정도로 공식만 알고 있어도 되겠어요. 선생님 저 에너지 계산 어떻게 해요? 그런 거는 궁금하니? 궁금해요?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공부 열심히 해서 물리학과 가면 된다고. 그죠? 물리학과 가면은 알기 싫어도 야 너 이거 이번엔 알아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문제 낼 건데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16번 진폭이 클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런 표현 맞고요. 자, 20번 봅니다. 20번 우리 이거 교재에도 있는 문제죠. 교재에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유명하다? 일반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어느 정도 너무 깊지는 않은 물통을 준비를 했어요. 말하자면 물통을 준비를 했어요. 요 정도 되는 물통을 준비를 하고 여기에다가 물을 조금 채워놨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채워놓은 건 아니고요. 수면이 요쯤 되는 이런 물통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바닥 부분은 투명해요. 그냥 일반적인 뭐 이렇게 물통 이런 게 아니라 욕조 같은 게 아니라 어항처럼 모든 부분이 투명할 수도 있고 최소한 바닥은 투명한 요런 데다가 물을 요 정도 깊이로 채워놨습니다. 그림이 예쁘지 않아가지고 미안합니다. 내가 그림 그리는 실력이 참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책상 다리처럼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거를 높이 떠 있을 수 있게 한 다음에 밑에다가 하얀 스크린을 깔아 놓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주변 공간을 다 어둡게 만들어 놓고 다 어두운데 여기에서 형광등만 막 여러 개 설치해서 빛을 여기에다가 아래로 쭉 쬐다 라고 하자. 그러면은 주변이 다 어두우면 원래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 형광등 켜놨으니까 여기도 환하고 여기도 환하고 이거 투명한 물 투명한 바닥이니까 여기도 좀 환하고 그럴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물이 진동을 한 결과 어느 특정 지점이 이렇게 진동을 한 결과 물결이 만들어졌다면 요 부분 마루 근처 볼록한 부분은 물 자체를 여기까지가 물인데요. 해서 이만큼 봤을 때 요게 위에서 내리쬐는 빛에 대해서 볼록 렌즈 역할을 하겠다. 볼록 렌즈 역할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빛에 대해서 볼록 렌즈 마루 쪽으로 빛을 모으는 요런 역할을 해서 스크린상 마루 부분은 밝은 무늬가 나타나겠다. 또한 거꾸로 이렇게 골 구성하는 부분 주변에서는 요렇게 된 물덩어리는 마치 오목 렌즈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는 여기 들어온 빛들이 골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해서 불을 켰지만 이 부분은 골 근처는 어둡게 나타나겠다. 그래서 밑에 스크린에 나온 밝고 어두운 무늬들만 봐도 여기가 마루네
밝은 부분, 여기가 골, 지금 골 형성하고 있겠네. 어두운 부분, 요걸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20번 문제에서처럼 얕은 물에서는 밝은 부분 사이의 간격이 좁게, 어두운 부분 사이 간격도 당연히 같이 좁게, 깊은 물에서는 넓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관측됐다라고 하는데 기억. 자, 그러면 기억. 나에서 물결파의 주기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는데 나에서 얕은 물을 쓰든 깊은 물에서 쓰든 그 진동자라고 하는 파원의 진동수는 F헤르츠로 똑같이 둔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동수는 파원의 진동수 모든 부분에서 공통하는 거니까 파원에서 결정된 진동수 F에 의해서 주기는 F분의 1로 결정되는 거는 뭐 나에서 깊은 물, 얕은 물에 무관하게 똑같을 거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니은 나에서 깊은 물의 경우가 물결파의 진행 속력이 더 빠르냐? 요거 숙지돼 있기만 해도 깊은 물이 더 빠르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진동수는 깊은 물, 얕은 물에서 파원의 진동수는 똑같게 놨고 그림 보니까 밝은 무늬 사이 또는 어두운 무늬 사이 간격이라는 게 더 크다 작다 라는 건 람다 값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가 크다 람다 값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작다라고 하면은 전파 속도 뭐 V1, V2라는 것이 깊은 물에서 더 크겠다라고 하는 거. 매질에 따른 파동의 전파 속도 그 양상 외우지 않았어도 계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맞고요. 디귿 가에서 물의 깊이를 일정하게 하고 진동자의 진동수를 증가시키면 깊이를 변화시키지 않고 라고 했으니까 전파 속도는 유지를 시킨 상태로 진동자의 진동수를 더 크게 한다면 진동수를 크게 하면은 진동수 커지면은 파장은 짧아져야 된다. 마루와 마루 사이 간격이 짧아져야 된다.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 짧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은 거꾸로 설명한 거라서 틀린 설명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V는 F람다라는 그 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다 적용하는 거 어떤 경우가 무엇이 변경되고 뭐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느냐 요거 원칙 따라서 V 전파 속도 값은 매질의 종류 또는 성질에 따라서 F 진동수 값은 최초의 진동을 어떻게 무슨 진동수로 일으켰냐에 따라서 파장 값은 뭐 두 가지에 따라서 계산 결과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진폭에 대해서는 딱히 물어보지 않는다. 나머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결정이 되니까라는 거. 어떤 것에 의해서 무엇이 결정되는지 요거 구분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걸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들 복습 겸 내용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하고요. 기타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개별 질문 조금 더 있으면은 쉬는 시간에 개별 질문 조금 더 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이어서 파동 현상 관련된 내용 쭉 더 볼 텐데 그거는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봅시다.